안녕하세요.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2학년 여러분, 생산자동화 12번 과제 2D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매트릭에서 2D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먼저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시트 편집으로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시트가 A3인지 확인을 하고 A3가 맞으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윤곽선과 중심 마크를 작성해야 하므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본 경계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삭제를 선택해주고 표제란도 마우스 오른쪽을 ISO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윤곽선과 중심 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자원을 모형 탭에 있는 도면 자원을 펼치고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새 경계 정의를 선택을 하고 화면을 조금 축소해 보면 각 모서리 점에 치수를 넣을 수 있는 기준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윤곽선을 임의의 크기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이용해서 표시된 중심점에서부터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10mm씩 입력을 해줍니다. 각각 10mm씩 4번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치수를 입력할 때는 선을 클릭하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10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 마크는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을 이용해서 임의의 한 점을 클릭해주고 수직 방향으로 10mm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2번 연속으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mm짜리 선을 하나 더 입력하고 엔터를 2번 눌러줍니다. 자, 세로로 2개를 그렸으면 가로로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1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2번 눌러줍니다. 기하학적 구속 조건 첫 번째에 있는 일치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고 수직선의 중간점과 윤곽선의 중간점을 찾아서 일치시켜주고 다시 수직선의 중간점과 윤곽선의 중간점을 찾아서 일치시켜줍니다. 가로선도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점을 찾아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번 과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면의 정보 크기는 시험지에 표시되어 있고 보통 60에 30mm로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의 끝점을 선택하고 치수 60을 입력한 다음 탭 키를 이용해서 수직 치수 3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을 이용해서 3등분으로 선을 나누어 주고 세로로 하나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위의 선과 구속되지 않은 선까지의 거리를 10으로 입력하고 나머지 선도 10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은 보통 25mm 간격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자, ESC를 한번 눌러주고 이번에는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의 텍스트 메뉴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위쪽에서부터 클릭한 다음 모두 차례대로 한꺼번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자동화 기능사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비번호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로 감독위원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오늘은 12번 과제이므로 비번호를 12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위원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상태에서 가로 인이라고 써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ESC를 한번 눌러주고 글씨를 클릭해 보면 원하는 위치까지 정렬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가운데 적절한 위치에 오도록 글씨를 클릭해서 위치를 정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자 정보가 다 완성이 되었고, 자, 왼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경계의 이름을 지정하게 되는데 비번호 12번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도면 자원에 있는 경계를 펼쳐보면 12번 경계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화면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목 블록을 표제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크기가 100의 15인 사각형을 작성하게 되는데 100을 먼저 입력하고 탭키를 누른 다음 15mm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선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선택해서 나누어 주고 다시 절반으로 나눠 주게 됩니다. 치수는 20mm, 30mm 간격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가운데서부터 그렸으므로 20mm 부분만 입력을 해도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표제란은 더블 클릭하면 저절로 오른쪽 아래로 붙기 때문에 치수선들이 완전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에 치수만 정확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치수가 다 입력이 됐으면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메뉴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도면에 있는 것과 같이 차례대로 모든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명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CAD 작업 확인 척도 투상 척도는 1대 1이 되겠습니다. 투상은 삼각법이 되겠습니다. 확인 ESC를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글자들을 클릭해서 영역의 중간 부분에 위치되도록 마우스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제목 블록도 이름을 동일하게 12번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 블록을 펼쳐보면 우리가 작성한 제목 블록 12번이 있는 것이 보이고 12번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도면의 기본적인 설정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첫 번째로 표준에서 기본 표준을 선택을 하고 뷰 기본 설정 두 번째 탭에서 삼각형법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치수를 펼친 다음 다섯 번째 있는 기본값 is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로 10진 표시키를 마침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길이의 정밀도를 소수점을 없는 0으로 바꿔주고 각도의 정밀도도 소수점이 없는 0으로 변경해 줍니다. 세 번째 화면 표시 탭으로 이동하여 도면의 치수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고 원점에서부터 간격 띄우기를 1mm로 변경해 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도면층을 펼친 다음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과 같이 선의 색깔과 선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선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중심 표식과 중심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선, 해칭선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선의 모양을 변경해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중심 표식과 중심선인데 체인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면선, 중심 표식, 중심선, 해치는 빨간색이고 중심 표식과 중심선은 체인으로 변경해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선으로 이동하여 일반 ISO를 선택하고 지시선의 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닫기를 선택하면 2D 도면 작성을 할 수 있는 도면이 설정되었습니다. 자, 12번 과제는 단면선이 있으므로 먼저 평면도 부분을 배치해야 합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하고 자, 도면 뷰를 평면도 상태로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한 다음 수문선이 없으므로 수문선 제거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본 배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깎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슬롯 부분이 잘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럴 때는 배치된 도면을 더블 클릭해보고 세 번째에 있는 화면 표시 옵션으로 이동한 다음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가운데 부분에서 목깎이로 인해서 생긴 마지막 원은 필요가 없으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가시성을 선택하여 선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단면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서
단면을 선택하고 평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절단선이 시작되는 단면선이 시작되는 부분을 지금과 같이 시작점을 찍어버리면 구속되어 이 지점에서부터 단면선이 작성이 되므로 구속되어서 작성되므로 도면과 같이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초록색 점에서부터 옆으로 추적점이 온 상태에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점으로 A의 끝점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이 끝나면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면도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도면을 이동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주고 도면 배치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AA 1대1이라고 된 부분은 도면에서 단면도 단면 AA로 되어 있으므로 더블 클릭해서 축척은 드래그해서 딜리트하고 홈키를 눌러서 앞쪽에 단면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보조 단면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단면도는 정면도에서 아래쪽 부분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므로 뷰 배치에 보조를 선택을 하고 정면도를 클릭한 다음 보조 뷰 창이 나타난 상태에서 도면을 바라보는 이 면에 있는 선 중에서 적절한 선 하나를 선택을 하면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필요 없는 선들을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가시성을 보이지 않도록 가시성으로 선을 보이지 않도록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B1대1이라고 된 부분은 도면에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블 클릭한 다음 모두 드래그하여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주석을 화살표를 이용하여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화살표는 머리 부분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각투상도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하고 뷰 큐브에서 홈 버튼을 클릭하면 등각 보기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등각투상도가 위치하는 부분을 가져다 두고 숨은 선을 제거하고 음영 처리를 한 다음 화면 표시 옵션으로 가서 접하는 모서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치수 작업을 하기 전에 중심선을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에서는 주석 메뉴에서 가운데 중심선이 있으므로 일자 중심선을 선택해주고 중심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 준 다음 바깥 부분에 점을 한 점을 클릭해 주면 중심선이 입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멍이 있는 부분에 중심선을 처리하고 평면도에서는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큰 원을 클릭하면 중심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ESC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심선을 클릭해 보면 절단선과 많이 겹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점을 중심선과 가깝게 겹쳐 보이지 않도록 이동해주면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중심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단면도에 있는 중심선들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단면도에 있는 중심선들은 추가로 스케치로 작성을 해야 되므로 먼저 보조 뷰를 선택한 다음 메뉴에서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기 위한 형상 투영을 원과 드래그해서 적절한 슬롯의 형상 투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선을 그리기 위해서 보조로 지름이 약 한 12 정도가 되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도 슬롯 12짜리 원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먼저 작성하고 나면 나중에 연장을 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조원을 작성을 하고 나서 엔터를 입력합니다. 다시 선을 이용해서 슬롯의 중심점까지 입력을 하면 선이 작성이 됩니다. 반드시 보조원을 먼저 작성하여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장을 메뉴에서 스케치 메뉴에서 연장을 선택하고 우리가 작성한 선을 클릭해 보면 필요한 부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선을 먼저 그리면 구속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보조원까지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조원을 먼저 그려주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입력한 다음 보조로 그렸던 원을 선택하고 딜리트하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의 각도도 치수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케치된 선들이 구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중심선이 지나가야 하므로 중심까지 중심선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원을 미리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 원도 잘라야 하므로 나중에 삭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르기를 이용하고 이번에는 바깥 부분에 있는 중심선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한번 입력한 다음 불필요한 보조원들을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빠져나오면 선의 모양이 실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선을 스케치한 선을 중심선으로 모양으로 체인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특성을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특성을 선택하면 먼저 도면층에서 선의 모양을 체인으로 중심선 모양인 1.3선으로 바꿔주고 중심선은 0.25mm 크기가 제도에서 규격입니다. 0.25mm의 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해주면 빨간색의 일자 중심선으로 1.3선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10mm 원을 클릭하면 중심이 표시되고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
중심선을 적절한 거리까지 연장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치수를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 있는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평면도에는 일단 길이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자, 반드시 끝점을 이용해서 입력해달라고 했습니다. 끝점과 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39mm를 외형에서부터 너무 멀리 가지 않고 8에서 10mm 정도 위치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입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위쪽에서 클릭하고 단면선의 끝을 클릭하여 30 치수를 입력합니다. 잘 보시면 치수 보조선이 단면선과 이렇게 우리가 아까 1mm를 띄웠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다시 이 외형의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 60을 이 30 치수선에서 8에서 10mm 정도 띄운 상태에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의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호는 말했듯이 초록색 점을 선택하면 안 되고 호가 빨갛게 된 상태에서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여 배치하게 되는데, 자, 목깎이가 두 군데이므로 홈키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이 대시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ESC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치수를 이동하면 치수의 길이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도 치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도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주석에서 치수 메뉴를 선택하고 안쪽 치수를 선택하고 적정한 곳에 배치한 다음에 홈키를 눌러서 커서를 이동하고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바깥쪽 부분을 선택하고 외형에서부터 8에서 10mm 정도 이동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홈키를 눌러주고 지름 기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반지름 치수, 목깎이 치수 3mm를 입력하기 위해서 홀을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서 배치하고 확인합니다. 오른쪽 치수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10mm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과 끝점을 이용해서 18mm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각도는 이 수평선과 경사선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60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끝점과 끝점을 선택하고 정렬이 잘 잡히지 않으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주고 치수 유형에서 정렬을 선택해주면 10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60 치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끝점과 끝점을 찍지 않고 이 상태에서 선을 클릭해서 배치하면 점과 선을 클릭해서 치수를 배치하면 예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정면도의 치수 배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뷰에 있는
치수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 치수들을 입력하겠습니다. 끝점과 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치수 유형을 정렬로 바꾸어서 60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중심점의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45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의 치수는 16mm를 입력하고 나서 홈키를 누르고 이 대시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호의 반지름 3mm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롯은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치수 유형을 정렬로 변경하면 6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도 치수는 중심선과 중심선을 클릭하면 각도를 원하는 위치까지 일단 치수선을 배치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심선의 지름을 입력하기 위해서 치수를 입력하면 36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치수선은 모양이 조금 다른데 요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옵션에서 꺾어진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치수가 배치가 되고 ESC 누른 다음에 원하는 위치까지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 가운데에 있는 지름 치수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이 치수가 지시선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고 ESC 누른 다음에 치수 옵션에서 화살촉 내부를 체크를 해제해주면 중심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옵션에서 첫 번째 화살촉 편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반대쪽이 되었으므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두 번째 화살표를 선택하고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치수 옵션에서 단일 치수선을 화살촉 내부를 체크 해제하고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단일 치수선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바깥으로 적절하게 옮겨주면 치수가 바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지면서 바깥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60도 치수를 보면 치수선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C를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주고 치수 스타일 편집 메뉴로 들어가게 돼서 스타일 편집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메뉴에서 중간으로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도 치수 세 번째 직렬, 정렬을 선택해주고 저장, 닫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ESC를 눌러준 상태에서 각도 60도 치수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주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메뉴를 이용해서 주소가 들어갈 부분을 클릭하고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주소 엔터 입력한 다음 1번 지시하지 않은 라운드 R1을 입력하고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면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글씨를 키워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크기도 지시선 화살표의 크기도 크게 하고 싶다면 뷰 주석 스타일 편집을 클릭하고 스타일 메뉴에서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적절하게 변경한 다음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을 적절한 간격으로 잘 배치한 다음 저장하면 도면이 완성되겠습니다. 12번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